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종목, 되고 있는 종목 5가지 뽑아드리고요. 그 가운데 베스트 한 종목까지 골라드리는 주식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종목 얘기로 20-30분 정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은 어제 장중에 한번 급락했었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이 났었고 오늘도 그 기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방향을 못 잡는 듯하다가 2090선은 확실히 지지력을 보이면서 코스닥과 함께 반등하려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팔지만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충분히 한번 크게 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반등이 이어지면서 680선도 회복, 오늘 기관이 많이 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꾸고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돌아볼 때다라고 말이죠. 시장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금 조정받고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예전에 그 종목 쭉 들고 있는다고 그게 수익이 날까요? 예, 수익이 많이 줄었었다면 지금부터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옛날에 그 종목 모르겠다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 빠른 종목을 찾아볼 만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고개를 들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횡무진하시네요. 금요일날, 그죠? 네, 홍길동입니다. 네, 그래요. 홍길동과 같은 우리 황민영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까요? 5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곧바로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동부화재. 감이 오네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LIG 손해보험. 네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현대해상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네, 메리츠 화재입니다. 이상 이렇게 5개 보험주, 특별히 손해보험주 5개를 골라오셨는데 이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해서 가는데 왜 다른 종목 말고 보험주, 손보주인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고 종목 하나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특별히 오늘 이쪽으로 골라오셨는지요? 네, 오늘 손해보험주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가 워낙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1분기에 대한 어떤 뭐 기대치가 좀 낮아졌던 그 기업이지만 1분기가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 실적의 바닥을 형성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많이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시장에서 예상했을 때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2조 1,359억 원 정도가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41.1% 정도의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손해보험주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번에 완벽하게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주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바로 업황의 그 저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보험 하면요. 4분기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4분기라고 하면은 겨울철이죠.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겨울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네, 예. 결빙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의 결빙 안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뭐 이유 자체는 자동차 운전의 미숙 자체로 볼 수는 없겠죠. 뭐 차가 섰어요. 뭐 이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해버리면 그렇죠.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동결로 인해서 빙판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걸어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겨울철에는 보통 손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겨울철에서 이제 따뜻한 시기로 넘어서면서 이렇게 손해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황이 저점이 이미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저는 금리를 인상 쪽으로 보고 있는 네.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금리는 결국은 인상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들도 역시 많이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제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들의 그 전반적인 그 자금들을 운용하는 그 구조 자체가 금리 쪽으로 이제 금리성 그 상품 쪽으로 자금들을 금리하고 연동되는 상품 쪽으로 자금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모 증권사 쪽에서 발간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금리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같이 올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꼭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또 방어해야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부동산 쪽을 통해서 이제 또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1,089조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GDP 대비했을 때 거의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5% 정도 때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GDP 수준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10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에 대한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야만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늘 그 부분 고민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는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지금은 그 미국 쪽을 따라서 인상 쪽으로 인상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손해보험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이 바닥이 지났고 금리 인상에 대비한다면 큰 그림에서 보험주, 손해보험주가 맞다 하셨습니다. 중국의 4월달 무역 수지 발표됐네요. 전해드립니다. 2,100억 위안, 더 정확히는 2,102억 위안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한 1,730억, 한 40억 정도, 그 40억 위안 정도 예상했었었는데 훨씬 더 좋게 나온 겁니다. 수출이 한 6.2% 정도 감소했고요. 수입은 더 많이 감소해서 역시 이제 불황형 흑자이긴 한데 수입 감소 규모가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맞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중국의 수입을 많이 해야 우리로서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국의 4월 수입액이 마이너스 16.1%를 찍었습니다. 예상은 한 8%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훨씬 2배나 더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많이 못 판다라는 얘기도 되는데요. 일단 4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수입이 급감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손해보험주 특집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화재입니다. 손해율 1위의 프리미엄. 그리고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시현했다는 뉴스는 이미 뜬 상황이고요. 손해율 관리가 손보사 가운데 가장 잘 되는 회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메인 타이틀로 손해율 1위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부터 이제 먼저 확인하고 간다면 1분기 순이익이 2,9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1% 증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 208% 정도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이 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손해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손해율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손해율이 84% 정도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0.9%포인트 하락한 손해율이 기록했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이 손해율 관리를 통해서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화재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삼성화재 3월달 정도에서 상당히 바닥을 좀 찍었고 지금 쭉 4월달에는 반등을 이뤄냈고 이제 5월에 막 초선인데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추가 반등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 손해율 관리에 따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쪽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손보사는요.
바로 동부화재입니다. 우수한 사업비, 사업 비율 관리 능력에 점수를 주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사실 동부화재 1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한 3.5% 정도 줄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순이익이 946억 원이 기록했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 정도 지금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 뭐 전분기로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 22.9%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하고 거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렇죠. 뭐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분기보다는 좋았고 1년 전보다는 뭐 조금 안 좋아진. 네, 맞습니다. 일단 보험 손해율 쪽으로 본다면 87.6% 정도로 이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쪽보다는 조금 더 손해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사업 비율인데요. 지금 동부화재 쪽에서 이제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업 비율에 대한 관리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사업 비율이 이제 16.7% 정도 업계 거의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부화재의 경우에는 뭐 지금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 거의 사실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쪽에서 본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매력적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관리 능력이 좀 좋다. 이쪽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요. 사업 비율은 상당히 우수한데 손해율의 개선이 역시 쉽지 않다. 아까도 이제 삼성화재보다는 손해율이 조금 더 높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분기를 거쳐서 1분기까지 손해율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정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손해율 자체로 봤을 때는 손해보험사 자체가 손해를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폭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열면 이쪽 손보사들 차트는 거의 다 약간 뭐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관점에서 추가 상승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손보사로 동부화재 살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손해보험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LIG 손해보험. 저희가 은행주 얘기했을 때 나왔었죠. KB금융이 인수해가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때 KB금융 얘기하면서 LIG 손해보험 얘기했었는데요. 특히 인수되는 주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KB금융 쪽에서 이제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인수 효과가 지금 올해 좀 크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LIG 손해보험 쪽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인보험 쪽에 대한 그 매출이 3월달에 좀 많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3월 보장성 이제 인보험이 신규 매출이 거의 2월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의 증가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장성 인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지금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모멘텀 중에 두 번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동종업체 손해보험사들이겠죠. 동종업체에 보통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배 정도 수준에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 LI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0.7 내지는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체 타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PBR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수준, 충분히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LIG 손해보험을 봐야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손해보험 일단 3월달 인보험 매출도 많이 확대되는데 이것이 단기에 끝날 그런 모멘텀이 아니다 하셨었고요. 피인수되는 그런 KB금융과의 시너지 효과 무엇보다 저평가돼서 다른 보험주보다 싸다라는 관점의 얘기 나왔네요. 탑4 네 번째 종목은요. 현대해상입니다. 하이카 다이렉트 통합효과. 그래요. 이 통합으로 뭐 사실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해상이 가장 메인 타이틀로 이제 하이카 다이렉트와의 이제 통합에 대한 인수 효과, 이런 통합 효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올해 6월달이죠. 6월에 이제 하이카 다이렉트와의 통합으로 인해서 뭐 중복 업무나 이제 인력 조정에 대한 비용 축소가 역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는 좀 밑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순이익이 656억 원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9.9% 증가를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좀 하회하는 수치를 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현대해상을 놓고 봤을 때 일부 그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좋은 뉴스가 있는데 투자 영업
쪽이죠. 이제 운용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채권 쪽에 대한 투자를 비중을 높여서 이제 보험 영역 말고 그렇죠. 네. 채권 쪽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여서 보통 이제 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채권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제 뭐 대출 쪽이나 그리고 해외 채권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다변화시키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이제 이번에 투자 영업 수익이 어느 정도 개선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해상에 대한 뭐 관심이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을 잘하는 그 운용 수익에서 또 현대해상은 아주 돋보이는 강점을 갖고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앞서서 할카 다이렉트와의 통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 나왔죠. 현대해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주자는요. 바로 메리트 화재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하셨는데 와 4월 달에 제가 지금 월봉을 띄워보니까 4월 달에 한 25% 많게는 한 30% 오를 뻔했을 정도로 급등을 하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메리츠 화재가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라고 이제 웬테트를 정해드린 게 역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거의 보름 동안 약 30% 정도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최저점부터 최고점으로 보유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1분기에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5억 원 정도 달성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2.5% 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뭐 실적이 이렇게 악화가 된 이유로 본다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던 그 원인이 가장 큰데요. 400억 정도의 이제 중반 금액에 이제 인력 구조 조정 비용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200억 원대 정도의 IBNR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보고 발생 손해액인데 이 미보고 발생 손해액 역시도 크게 이제 증가했던 부분 자체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수익성이 개선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회성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에 어떤 수급상의 이유 갑자기 급등했던 그 시현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누적된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손해보험주 5종목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으로 저희가 손보주 5개 종목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이 가운데 가장 좋은 종목 베스트 한 종목 후보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메리트 화재는 빠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화재부터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이 4종목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한 종목, 베스트 한 종목, 탑픽주는 뭘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재료가 많은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잠시만요. 삼성화재? 아닙니다. 아니군요. 오늘의 탑픽주는요? 오늘 탑픽주는 LIG 손해보험입니다. 아까 저평가됐다라고 하셨던 그렇군요. 자, 추가적인 모멘텀이 혹시 더 있으면 조금 더 얘기 들어보겠고요. 가격 전략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사실 LIG 손해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그만큼 다른 업체들이 올라갔던 그 어떤 이제 평가받던 그 가치 대비했을 때 충분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메리츠 화재하고 반대네. 오를 것이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메리츠 화재보다 충분히 오를 수 있었는데 못 올랐기 때문에 LIG 손해보험을 갖고 오신. 네, 맞습니다. 지금 LIG 손해보험이 사실 이제 이런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역사적으로 지금 LIG 손해보험이 과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평가받던 그 밸류에이션 중에서 정말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0.7배 내지는 8배 정도 수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최저 바닥 수준에 있던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 기업을 사서 정말 큰 수익을 내보자라는 관점이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은 이번에 이제 KB금융 쪽에서 인수가 되면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이 가장 또 하나의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뭐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인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기업 인수를 하는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당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수 시너지 효과가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매력이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LIG 손해보험은 뭐 지금 현재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의 재료가 노출됐을 때 큰 폭이 이런 큰 폭이 한번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또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LIG 손해보험하고 지금 앞으로의 LIG 손해보험은 분명히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에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KB금융 쪽에서 이 인수 효과에 대해서는 또 그 파급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LIG 손해보험은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까지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6,700원, 26,000원대 후반에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럼 현재까지 일단은 매수해보면 좋을지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물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려있는 자리가 매물대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격 보면 많이 판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래요. 이제 이 기업이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 보면 물론 팔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도 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 매물대에 대한 부담 자체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흐름 잠깐 짚어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하락하고 있던 좀 꽤 긴 기간이었어요. 1년 반 정도 하락했던 이 추세를 이번에 단 며칠이죠. 3거래 정도 만에 이제 돌파를 시도했고요. 그래서 지금 안착하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바뀌는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적당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25,100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 가격대, 매수 가격대는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매수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올라가네요. 지금 바로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 기업, 목표 주가는 좀 긴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 본다면 3만 원 정도를 적절한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겠고요. 3만 원 분명히 추가적인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만 원에 왔을 때 그냥 팔지 마시고 3만 원 돌파 시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수익을 높여가는 전략으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자리 말씀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 크게 밀린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좀 더 이제 폭을 좀 넓혀서 23,000원 정도가 적절한 여유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쉽게 해서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품에 안기게 된 LIG 손해보험 역사적으로 이렇게 쌌던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멘텀 충분하고 매물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길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 하셨습니다. 약간 지금 매수가 말고 약간 더 싸지면 매수하셔서요. 중기 목표가 3만 원, 3만 원 뚫으면 파는 게 아니라 더욱 긍정적이라서 강력하게 홀딩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오늘 탑픽주 LIG 손해보험 주셨던 우리 멘토님께서 주말에 강연에 일정 잡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네, 홍길동입니다. 많이 뛰어다닙니다. 오늘도 뛰어다니고 주말도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은 인천입니다. 인천 동부증권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이제 멀다 하고 이제 못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인천 쪽에 오시면 제가 그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서울 역시 또 준비되어 있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NH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서울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오시면 역시 시장에 대해서 고민거리 제가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탑픽주 꼽아주셨던 분은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셨는데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 인천에서, 서울이 편하신 분들은 일요일 목동에서 한번 강연에 참가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길동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달 중국 수출 지표가 특별히 부진하고 수입이 급감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수입은 우리의 수출과도 맞닿은 지표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상보다 수입 쪽이 2배나 급감하면서 지금 코스피도 다시 플러스권에 살짝 내려놓으려고 하고 기관도 다시 매도세를 약간 늘렸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의 무역 수지가 또 변곡점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 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